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 남자 투이계에서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토린이를 위한 더 쉬운 토익 LC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토린이를 위한의 이 토린이라고 하는 게 토익만 생각하면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피플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 토익을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토익을 너무나 모르겠고 영어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도 하나도 못 듣겠고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20강에 잘 따라오신다면은 어쨌든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실제로 시험을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또한 철저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강부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볼 거고요. 지금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랑 청취, 기초학습 이렇게 적혀 있고 유사 발음 구분하기가 나와 있죠. 2강으로 가면은 이제 호주 영국 발음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3강으로 가면은 연음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청취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저랑 잡아갈 거고요. 4강부터 파트 1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 3강이 여러분들의 기초를 닦는 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강좌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한번 열어놓고 저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토익을 공부하기 전에 듣기의 기본을 완성을 하는데 중점을 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1, 2, 3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를 다 들으시면서 기본을 제대로 익히시고 기본을 제대로 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토익 LC를 4강부터 저랑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원하는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자, 이게 LC 강의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1, 2, 3강은 여러분들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LC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파트 3나 4로 가면은 제가 사운드 끼워 맞추기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운드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소리 내서 많이 따라 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환경이 허락한다면 소리 내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1, 2, 3강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R 발음이죠.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는 뭐 공부를 안 해봤더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식 발음은 단어 중간과 끝에 R 발음을 살려서 하죠. 그런데 영국식 발음은 중간에 끝에 R 발음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거죠. Park, R 발음을 살려서는 미국 발음 3번 따라갑니다. park, 한 번 더, park, 한 번 더, park,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시작. park, 가 되겠죠. 그러면 영국 발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R 발음이 탈락되는데 발음의 길이는 그대로 가니까 park, park가 아니라 park. park, 시작. park, 한 번 더, park, 한 번 더. park, 맞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R 발음 탈락시켜서 발음을 하는 거죠. 일하다로 가보겠습니다. work, work죠. R 발음을 써서 work, work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조금 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갑자기 누가 방문객이 오거나 이러면은 맞죠? 강아지가 키우는 강아지가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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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동 걸죠. 맞죠? 짖으려고 그때 work입니다. work, 맞죠? 그렇게 발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R 발음 같은 경우는 work, 탈락돼서 영국식일 때 work, work가 되겠죠. work, work가 돼요. 이거는 파트 1으로 가면 학생들이 뭐랑 되게 헷갈려 하냐면 걷다, 미국식 발음의 걷다인 walk랑 되게 헷갈려 할 수 있기는 해요.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은 영국 발음으로 일하다는 work고요. 미국 발음으로 걷다는 walk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기는 하죠. 그럼 볼까요?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chair, chair이죠. R 발음이 되는 chair, 한 번 더, chair, 한 번 더. chair, 그런데 영국 발음일 때는 R 발음이 탈락되면서 chair, 한 번 더, chair, 한 번 더. chair, 야, 누가 헛소리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쟤 그때 헛소리 하면 헛소리 해 이러면서 chair,
chair, 뭐 이런 느낌 아시죠? 고를 때 쓰는 발음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R 발음 탈락되면서 발음 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거죠. carefully, R 발음이 들어가니까 carefully죠. carefully. carefully, 한 번 더, carefully, 한 번 더. carefully, 가 되겠습니다. 영국 발음일 때는 R 발음이 탈락되겠죠. carefully, carefully입니다. carefully, 한 번 더, carefully, 한 번 더. carefully, carefull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라고 하는 발음은 R 발음을 써서 there, there 한 번 더, there, 한 번 더, there, 한 번 더. there, 이 되겠습니다. 영국 발음일 때는 R 발음이 탈락되니까 there, there죠. 해볼까요? 시작. there, 한 번 더, there, 한 번 더. there, 가 되겠습니다. the가 되겠죠. 어릴 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막 잘못하고 이러면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엉덩이 there, 뭐 이래가지고 엉덩이 한 대씩 맞고 뭐 이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첫 번째, 밑줄을 4개 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겠죠.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할 때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물론 뭐 사진 밑에 그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시험치로 가 보시면은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 워낙에 좁고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줄 가볍게 긋는 거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왜 밑줄을 긋냐? 밑줄을 긋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오답을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같은 말 아니냐? 완전 다른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답을 고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답을 명확하게 들어야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긴다라고 하는 건 비록 여러분들이 정답을 명확하게 못 듣더라도 오답을 잘 버려냄에 따라 남은 하나를 정답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답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별표 한 10,000개, 10,000개는 좀 오바다, 그죠? 예, 한 3개 정도 할까요? 진짜 중요해요. 문제를 무조건 소거해서 풀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거해서 남기는 느낌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2로 마무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문제를 풀어갈 때는 동사와 명사에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총막 내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동사나 명사에 집중해서 최대한 문제를 심플하게 풀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파트 1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심플입니다. 심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단어를 외워서 그 들리는 단어가 사진이 없으면 소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느냐에 집중을 하고요.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명사의 유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어떤 명사가 있을 텐데 그 명사가 사진에 있냐 없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핵심이겠죠. 어쨌든 들리는 단어가 사진에 없으면 소거한다 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어떤 단어가 들릴 거고 그게 사진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거하시면 돼요. 버리세요. 그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트 1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심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 거고요. 문제는 2문제 풀어볼 겁니다. 2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화면을 보시고 제가 문제를 틀어드리면 요거를 바로 들어서 정답을 골라볼 거고 그 다음에 저랑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2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리뷰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정답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정확하게는 정답을 남겨보는 거죠. 오답을 소거해서. A. He's painting lines on the street. B. He's rolling a cart toward the wall. C. He's strolling across the field. D. He's applying paint to a surface. 와, 함정이 있기는 한데 함정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정답은 잘 가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A로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답은
D죠. He's applying paint to a surface. 맞죠. Applying paint to a surface입니다. apply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apply라고 하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돼요. apply는 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페인트 같은 걸 칠하는 걸 apply라고 하고요. surface가 표면이거든요. 그래서 he's applying paint to a surface입니다. 표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정답이 되겠죠. 저런 걸 페인트가 되겠고 조금 더 쉽게 나온다면 he's painting the wall 이라고 나오면 더 쉽겠네요. 벽을 칠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더 쉽긴 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소거해 볼게요. A는 굉장한 함정이 숨겨져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He's painting lines on the street. 페인팅 듣고 정답 가시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인트라는 동사가 일치라면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명사까지. He's painting lines on the street. 라인을 설치하고 있는데 라인 들렸는데 라인이 사진에 있다 없다? 없잖아요. 스트레이트라고 했는데 여기가 스트레이트가 맞나요? 길이 맞나요? 아니죠. 그렇게 소거하는 것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듣고 푼다? 좋죠. 쉽지 않잖아요. 단어에 집중을 잘해서 He's painting lines on the street. 오케이,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뭘로 소거하나요? He's rolling a cart toward the wall. 여러분들 뭐가 들렸나요? 카트 들리지 않았어요? He's rolling a cart toward the wall. 맞죠? 카트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맞죠? 해석은 He's rolling a cart toward the wall입니다. toward는 어디 쪽으로라는 뜻이고요. roll은 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카트를 toward the wall, 벽 쪽으로 밀고 있다. 쇼핑 카트 같은 거 아시죠? 그걸 이렇게 벽 쪽으로 밀고 있는 모습인데 해석이 안 됐더라도 cart 듣고 버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C는 우리 뭘로 버릴까요? C는 He's strolling across the field. stroll. 여러분들 stroll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stroll? 모르겠어요? 그러면 field는 들어보셨나요? field. 들판이란 뜻이죠. stroll에서 놓쳤다면은 field에서 버리시면 돼요. 자, stroll이라고 하는 단어 꼭 외워두셔야 되는 이유가 파트 1에서는 walk라고 하는 걷다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trolling across the field니까 field는 들판이나 경기장이죠. 논두렁 밭두렁을 field라고 해요. 거기를 across 하는 거니까 걸어서 건너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닌데 field를 들었는데 field 없는데 버린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걸 들으면서 그는 스트리트에 라인을 칠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듣고 사진에 없네 소고, 사진에 없네 소고 이렇게 남겨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첫 번째, 질문을 듣고 질문의 의미를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고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대화하듯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걸 질문을 듣고 우리말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 혹시라도 쳐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안 쳐보신 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면 7번부터 31번까지 나오는데 20번대로 넘어가면 집중력이 계속 날아가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질문. 그 다음에 ABC가 있죠. 그러면 질문의 의미를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고 이걸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듣는 거예요. 보세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이렇게 던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이 문제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 제가 예전에 시험 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질문을 듣고 C를 들었는데 질문을 까먹었어요. 야, 그게 사람 머리냐? 제 머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고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일단 질문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바꾸고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듣다 보면은 오히려 선택지를 못 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당연히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죠. 좋은 방법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시작부터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 토익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완벽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작해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엔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믿고 해 가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야, 그러면 파트 2 완벽하게 들어야만 풀 수 있는 파트냐?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2는 완벽하게 들어야만 풀 수 있는 파트는 아니고요. 질문의 한 70%만 들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맨 앞에 나오는 3, 4단어나 끝에 나오는 1, 2단어 정도만 들으면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간 부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부터 그렇게 요령껏 문제를 푸는 것만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물론 리뷰할 때 꼼꼼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연습할 때는 최대한 실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셔야 시험 치러 갔을 때 완벽하게 못 듣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들어야 될 부분을 잘 들어서 오답을 속에서 정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통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Is the paint in the conference room wet? 입니다. conference room에 있는 페인트가 wet? 젖었니? 라고 했더니 It should be dry by now. 지금쯤 말랐을 걸? 가능해요. 맞죠? 그 다음 볼까요? Do you mind waiting in the lobby until Jane arrives? 제인이 도착할 때까지 로비에 기다려 줄래요? 라고 해요. 가능하죠? 맞죠? 여기서 I can wait a little while.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못 들었어요. 맞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It's a paint. 중간 거 다 놓치고 wet 이라고 들었어요. 페인트 젖었니? It should be dry by now. 지금쯤 말랐을걸? 가능하네요. 이거는요. Do you mind waiting? 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기다려 줄래요? 라고 들었더니 I can wait a little while. 조금 기다릴 수 있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3, 4단어 잘 듣는 거. 앞에 나오는 3, 4단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끝에 한 단어 정도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3, 4단어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뒤에 걸 들어도 사실 문제 푸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3, 4단어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드러내는 연습은 이따가 리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오답을 소거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트 1 이론 설명할 때도 정말 별표를 많이 했던 그런 거죠. 파트 1과 파트 2의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일단은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정답을 고르려고 하다 보면 정답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못 들으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 찝찝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오답을 잘 버려냄에 따라 남은 하나를 정답으로 끌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오답 소거법이라는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저희 마킹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마킹지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물론 저렇게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끌고 왔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mark your answer를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A, B, C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아시겠죠? 저렇게 적으라는 건 아니고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그렇고 한 문제 끝날 때마다 마킹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A, B, C 하면은 C가 정답이니까 바로 C의 마킹. 그런데 8번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A, B, C. 그럼 뭐가 정답? B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7번은 우리가 정답을 고른 거고 8번은 우리가 정답을 남긴 거예요. 맞죠? 이걸 오답 소거법이라고 하죠. 왜? A를 듣고 오답, B를 들었는데 애매하거나 못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C도 오답이네요. 그러면 B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게 100% 통하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A, 난 답이 아니구나. B, 너도 답이 아니네. C, 너도 답이 아니냐? 이 정답 D냐? 뭐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거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찝찝합니다. 굉장히 찝찝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찝찝하게 푸는 거예요. 찝찝하게 오답 소거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 찝찝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뷰를 꼼꼼히 해서 듣기 실력을 키워야죠. 정말 오프라인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거 너무 찝찝한데? 생각보다 더 찝찝한데 어떡하죠? 찍어서 맞춘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답을 소거해서 남긴 건 찍은 게 아니에요.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무 찝찝하면 차라리 샤워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리뷰를 꼼꼼히 해서 듣기 실력을 키워서 그런 찝찝함을 줄여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문제 2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뷰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갈 텐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제가 한번 쭉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랑 질문부터 하나씩 풀이해가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겨볼게요. 갑니다. Number 1.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A. My number is 555-9430. B. I'm sorry it took so long. C. What time? 오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잘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은 마음속으로 아니면 적어놨겠죠? 자, 그러면 저랑 질문부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볼 텐데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뭐가 들리시나요? Can you give me a call back? 이라는 거죠. call back 이라고 하는 건 전화를 다시 해주는 건데 Can you 뭐뭐 해줄래요? 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중요한 덩어리가 이 덩어리거든요. Can you give me a call back? 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전화 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면 들리는 패턴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문제마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것들은 외우시면 들립니다. Can you give me a call back? 이라고 하는 건 외우면 들립니다. 해볼까요? Can you give me a call back? 시작. Can you give me a call back? 이 되겠습니다. 전화 줄래가 되겠죠?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A. My number is 555-9430. B. I'm sorry it took so long. C. What time?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C로 잘 가셨나요? 전화 줄래?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맞죠. later 못 들어도 뭐 굳이 can you give me a call back만 듣고 What time? 몇 시에 전화 줄까? 라고 하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can you give me a call back? 이라고 하는 건 전화 줄래?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later 붙으면 나중에 전화 줄래? 이런 완벽한 뜻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A 한번 소거해 보기 전에 C 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되묻기는 답이 많이 됩니다. What time? 이렇게 되묻고 있죠. 되묻는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팁이라고 알려드리는 건 100%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선택지에 뭔가 끝이 올라가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고르셨을 때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듣기 실력을 키워서 소거하거나 고르거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 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A 한번 소거하겠습니다. A는요. My number is 555-9430. 갑자기 본인의 번호를 깝니다. 제 번호는요. My number is 555-9430. 이게 답이 되려면은 How can I reach you?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how 부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How can I reach you?라고 하는 reach라고 하는 건 전화 연락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My number is 555-9430. 맞죠. 제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B로 가볼까요? B는요. I'm sorry it took so long. 맞죠. I'm sorry it took so long 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시제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took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테스트 때 했죠. take는 시간 등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I'm sorry it took so long.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시제적으로 보시면은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우진 않았잖아요. 앞으로 배워가긴 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ater? 하는 건 나중에 전화 줄래요? 라고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took이라고 하는 건 take의 과거형이거든요. 시간 등이 걸리다. 그러니까 took은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고 시제가 맞지 않으니까 시제 불일치로 속어도 가능한 겁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hours입니다.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 I'm sorry it took so long. 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파트 3는 32번부터 70번까지 총 39문제 13세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9문제고 13세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트에 3문제씩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hort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짧은 대화문을 듣고 대화와 관련된 3문제를 푸는 파트입니다. 문제랑 보기는 문제지에 제시됩니다만 대화문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와 보기는 제시됩니다만 대화는 당연히 듣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대화를 들으면서 3문제를 풀어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그 대화문에 관련된 문제들과 보기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 3개랑 각각의 질문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까지 합치면 총 12개가 되겠죠. 이거를 미리 다 읽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서 질문의 형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의 형태는 답의 위치 그리고 답의 패턴이 있습니다. 답은 순서대로 나오는 게 훨씬 많고요. 타이밍 뒤집어지는 건 아주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희는 지금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타이밍 뒤집어진 것들도 배우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만 잘 풀어도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 질문은 would you, could you, can you로 답한다. 뭐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거 저랑 수업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그때 잘 적어두셔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동사나 명사 위주로 표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라는 걸 표시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키워드라는 걸 표시하는 유일한 이유가 사실 찍기입니다. 찍기. 우리가 잘 들린다면 키워드를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들릴 때 잘 찍기 위해서 키워드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color라고 하는 명사를 표시해 놨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color 들렸을 때 찍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사운드라도 끼워 맞춰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 명사 위주로 줄 그어 놓는 건데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시다 보면은 이 문장에서 동사가 중요할지 명사가 중요할지 감이 오기는 하겠지만 처음에는 동사, 명사 다 잡아 놓으시면 돼요. 둘 다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들리거나 하는 게 둘 다 안 들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 사운드 들리는 것만 잘 찍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들과 보기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될 한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문제들과 보기들을 다 읽기도 전에 듣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번 읽었어요. 1번 읽었고 그 다음에 2번도 읽었고 3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에 question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읽어놓고 풀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읽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listening에 나오는 걸 그걸 푼다?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3글자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제한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매번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한 80% 정도의 질문의 생김새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질문의 생김새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런 유형들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질문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을 선택지 읽는 데 쓰는 건데 이따가 제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 제한 시간 내에 선택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거의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와 보기를 읽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되냐면 영문을 그냥 쭉쭉 읽는 느낌보다는 의미를 우리말로 이해하듯이 읽는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What did the woman receive from the printer?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맞지? 여자는 프린터로부터 무엇을 받았나? 프린터가 보통 그런 복사집이거든요. 복사집에서 무엇을 받았나? 라고 하는 거고 선택지가 명사 형태니까 사운드 누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선택지가 명사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냥 사운드 누르면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질문과 보기를 우리말로 이해하듯이 읽어 놓으셔야 문제를 풀 때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극단적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그런데 리스닝이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은 보통 순서대로 나오겠죠. 타이밍 뒤집어진 건 틀리면 되니까. 그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동사명사 빠르게 선택지에서 키워드 잡아놓고 눈을 내리면서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은 이따가 할 거고 설명을 또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읽어놨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맞죠?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대화문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대화문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왜 동시에 풀어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찍어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찍어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뭘까요? 다 듣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다 듣고 듣자마자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느낌 오시죠? 다 듣고 푸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찍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번을 풀었어요. 2번 풀 타이밍인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colors가 들리면 찍으면 돼요. 이렇게 사운드를 끼워 맞추면 된다는 거죠. 물론 흐름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잡아서 찍는 연습을 계속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운드 끼워 맞춰 풀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니면 다 듣고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그 정답의 포인트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풀 겁니다. 동시에 문제를 푸는 거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동시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잘 듣고 풀겠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잘 찍겠다는 마음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자, LC 강사가 찍으라니 좀 웃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다 들어야만 풀 수 있는 파트가 아니고 또 듣기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 늘지를 않는데 어쨌든 우리는 점수를 받아야 되긴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잘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막무가내로 찍으면 그 해결이 되냐? 다 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자, 팩트를 설명드릴게요. 잘 찍기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세트 3문제 중에 2문제를 사운드 끼워 맞춰 풀 수 있도록 나옵니다. 여러분들 팩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3는 39문제가 나오죠. 맞죠? 39문제. 이 중에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은 사운드만 잘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 30개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30개 이상. 입문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대, 맞죠? 처음 이제 토익에 입문하는 토린이들 같은 경우라면은 보통 뭐 한 8개, 9개 이 정도까지는 틀려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8, 9개 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운드 끼워 맞춰 찍기만 잘해도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 한 세트 3문제 중에 2문제는 무조건 사운드 끼워 맞춰 풀 수 있도록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잘 찍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잘 찍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마음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토익 졸업할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우리는 두 가지의 감각을 이용합니다. 맞죠? 눈과 귀를 이용합니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 코로 문제 푸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문제 푸는데 A, B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눈과 귀를 이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파트 1, 2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끝나면 문제 풀고 한 문제 끝나면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듣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파트 3랑 파트 4는 풀어가는 방식이 같거든요. 그 파트 3, 4도 눈이 중요하냐, 귀가 중요하냐. 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의 듣기를 통해서 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되게 중요해요. 눈을 여러분들이 흐름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눈에. 자,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문제와 보기를 읽어갈 때 동사명사 키워드를 잘 잡아놨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눈을 내리면서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어야 돼요.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눈을 내리면서 키워드 잘 잡아놓고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나중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들리면 푸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 자,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빠른 작업 전환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계속하면은 사람의 뇌가 집중하지 못한 뇌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현대인들이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휴대폰은 결국 빠른 작업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건 뭐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16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 영상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영상을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중력이 계속 날아가는 거고 다시 집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6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강의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빠른 작업 전환을 계속하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뇌로 바뀌니까. 현대인들은 정말 집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그렇긴 하고 제 현강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집중이 안 되옵니다. 그건 왜 여러분들이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계속 빠른 작업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튜브 영상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상을 볼 때 끝까지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보통 끝까지 잘 안 보잖아요. 맞죠? 빠르게 다른 것들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붙잡으려면 하나 온전히 끝까지 보는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듣고 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듣다가 하나도 못 듣고 끝나요. 왜?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듣기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오 하다가 그냥 진짜 눈이 꿈쩍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면 푸는 거예요. 들리면 푸는 거의 포커스는 어디 가냐면 기본적으로 찍게 가는 거예요. 눈에 가서 눈을 내리면서 잘 찍는 와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포인트가 들리면 푸는 거예요. 안 들리면 못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라도 풀잖아요. 이렇게라도 풀면 아까 말씀드렸죠. 30개 맞출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지켜서 잘 찍는 와중에 들리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들리면 푼다라고 하는 건 그냥 뒤로 밀어두고 사운드 들리는 대로 잘 찍겠다. 사운드 끼워 맞추기 잘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 토익 졸업할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듣기가 조금 늘었다라는 느낌으로 그럼 한번 듣고 풀어볼까라고 하다가 죽될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두 가지 어려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요. 한 세트에서 한 문제는 꼭 틀려요. 이거는 뭐 해결책은 되게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듣기 실력 키우면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문제, 그러니까 한 세트에서 두 개는 사운드 끼워 맞춰 풀 수 있고 하나는 보통 듣고 풀어야 되는 거라면 결국 그거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실력 키워야 되겠죠. 두 번째 어려움은요. 가끔씩 세 문제를 다 틀려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끔씩이에요. 항상 세 문제를 다 틀린다. 노답이에요. 가끔씩 세 문제는 괜찮아요. 이건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초 안에 첫 문제 승부를 봐야 돼요. 10초 안에 첫 문제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래야 되냐? 보세요, 여러분들. 리스닝은 자, 10초, 15초, 10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35초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문제가 보통 10초 안에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10초 안에 문제를 풀고 눈을 내려서 그 다음 걸 풀고 눈을 내려서 그 다음 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10초 안에 첫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어때요? 눈이 계속 여기 남아있어. 이게 눈이에요, 눈. 실제로 눈이 여기에만 남아있진 않아요. 불안하니까 동공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세 개 다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첫 문제를 무조건 10초 안에 풀고 안에 찍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쌤, 10초가 지난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유치원생들이랑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10초 지난 것 같은데 빨리 버려야지.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풀어가지고 무슨 부결과를 누리겠다고 집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무슨 뭐 별 얘기 아니고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문제 풀어보세요. 엄청 집착합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착하느라 세 개 다 틀려요. 여러분들 첫 문제를 10초 안에 풀거나 찍었다면 비록 이건 틀리더라도 집착을 버린다면 나머지 두 개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조차 날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혹시라도 커플끼리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남친이나 여친이 문제 푸는 거 한번 쓱 보세요. 혹시라도 연속 막 3개씩 틀리고 이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집착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같은 맥락입니다. 토익 1시에서 실력 발휘하려면 뭘 해야 한다? 포기해야 됩니다. 모르면 포기하시고 그 다음 거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포기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뭘 찍을지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찍을지 고민하다가 또 시간을 날려버리거든요. 결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려면 뭘 찍을지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CEO들, 뭐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외국의 되게 유명한 CEO들은 매일 같은 옷 입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 같은 걸 낭비하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뇌가 일하지 않도록 만드세요. 나 오늘 모르는 거 나오면 무조건 A 찍어야지 마음 먹고 모르는 거 나오면 빠르게 A 찍으시면 됩니다. 미련 없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흐름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art 3 Directions가 나올 거예요. 맞죠? 이 Directions 30초 동안에 32, 3, 4번 문제들과 보기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 Directions가 끝나면 정확히 1초 뒤에 Question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대화를 들으면서 미리 읽어둔 32, 3, 4번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정확히 2초 뒤에 Number 32 하면서 32번 문제를 읽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그 다음 세트인 35, 6, 7번 문제들과 보기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Number 34이 나오고 8초가 지날 때까지. 저 시간을 통틀어서 몇 초? 38초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38초라는 시간 동안에 문제 3개와 보기 12개를 읽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트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파트 3에서 실력 발휘하는 방법 첫 번째,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대화문에 관련된 문제들과 보기들을 읽는다. 두 번째, 대화문을 들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푼다.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잘 듣고 풀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잘 찍겠다는 마음으로 눈에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 네 번째, 모르는 게 나오면 포기한다. 기억해 주세요.